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다시 1940선을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다소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오늘 업종 특징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소폭 플러스로 좀 돌아섰는데 이 시간에 이제 코스피 업종은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현재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현재 지금 의료 정밀 업종입니다. 업종 지수 상승률이 4%인데 업종 지수 상승은 DI 주가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종이 그 다음에 상승률을 돋보이고 전기가스, 운수, 창고 업종 순으로 코스피 시장 현재 지금 업종 상승을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시간에 지금 하락 업종이 가장 두드러진 게 화학 업종입니다. 약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증권, 건설 순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코스피 업종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보면 환율 하락 수혜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업종보다는 어떤 실적에 따라서 아직까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양상이 현재 코스피 시장의 특징이다. 그 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좀 낙폭이 1% 정도 좀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현재 업종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닥 업종은 이제 상승 업종이 현재 5업종인데요.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는 업종이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이 지금 2.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 토지 신탁의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시간에 이제 오락 문화업종이 0.5% 정도, 그 다음에 종이목재, 그 다음에 출판 목재, 그 다음에 비금속 위주로 해서 업종 지수가 플러스권을 유지 좀 하고 있는 쪽이고요. 반면에 하락 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태인데 하락 업종이 가장 큰 게 지금 통신 장비 업종이 2%대, 그 다음에 정보기기라든가, 그 다음에 IT 부품, 반도체 장비 업종 중심으로 해서 1.67% 정도 후반에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약세대, 특히 IT라든가 장비 부품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업종은 어느 쪽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업종은 일단 업종 지수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건설 업종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업종보다는 이 종목 위주로 보자는 차원에서 건설주를 꼽으셨는데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건설 업종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작년부터 정부의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에 영향을 좀 받아서 서서히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추가적으로 주택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 좀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분양가 상한제 어떤 탄력적인 적용이라든가, 소형 평수 의무화 그 비율로 축소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전망이 있고요. 최근에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은 약간 좀 침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아파트 분양 열기가 계속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가 과거 2008년도에 16만 가구 이상 오버된 상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5만 가구 아래까지 좀 떨어지면서 5년 내에 어떤 최소의 미분양 아파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최근에 2월달, 3월달부터 분양시장 자체가 활기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업황 자체가 좋아지지는 않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건축 경기 자체가 2, 3월달에 바닥을 형성됐다. 그렇다고 공감되는 형성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최근에 건설업종들이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대체적으로 표를 보시게 되게 된다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해서 반반 정도가 좀 되는데 기대치에 약간 미흡한 건설사 GS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예상치를 상회한 건설사가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반반 정도가 좀 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1분기 때 저점을 확인됐다는 것도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됐고, 또 2분기라든가 또 해외 쪽에 대한
수주 자체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해외 쪽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정도까지 시점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1분기 때 저점을 좀 찍고 2분기 때 그리고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다.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건설업종의 어떤 흐름으로 본다 한다면 아직까지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접근하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반면에 현재 중소형 종목 건설 중심으로 해서는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두각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건설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던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우건설,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괜찮은 종목, 그다음에 최근에 아파트 지방 쪽에서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한신공예라든가 화성산업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 좀 1분기 실적이 진짜 바닥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하반기에 실적 개선은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도록 할까요? 오늘 장에서는 이 소폭의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이 중소형 건설주로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 1%가량의 상승세 그리고 대형 건설주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업종 등락 쪽에서 두 종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삼성물산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좀 주가 좀 많이 떠서 대형 전략 관점에서 좀 언급을 하려고 좀 접근해 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삼성 SDS 상장설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됐다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가장 삼성 SE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급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삼성물산 이미 지분 가치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으면 이미 삼성전자 지분 가지고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 겁니다. 즉 삼성 SDS 상장이 된다 그래 가지고 삼성물산 주가가 오버슈팅하기는 상승 고점을 뚫고 가기는 어렵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68,000원대 정도는 기술적 분석사로 본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기관 배수가 유입되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도 예상치에 약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는 관점에서 자산 가치는 괜찮지만 아직까지 수익 가치 측면에서는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가 4%대를 오버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 단기적 1차 목표 가격 오늘 고점이 68,000원 이상 크게 상회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68,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건설사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대우건설인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이 오늘 지금 상승이 상당히 2%대에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실적이 좋게 나왔던 건설사가 대우건설에 대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대우건설이 그런 관점에서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분양 시장에 호조와 함께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대우건설의 약점은 아직까지 PF 잔고 자체가 업계 최고 수로 많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길게 보기보다는 현재 1분기 실적을 모멘텀을 가지고 현재 수급 여건 자체도 괜찮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수급과 1분기 실적을 고려해서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 목표 가격은 9,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형 건설주 위주로 살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도 있을까요? 네, 오늘 장에서 추세도 괜찮고 고점 수급도 좀 괜찮게 전개되고 있는 종목 한신공영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신공영. 앞서서 이 전문가님께서 좀 지방 쪽에 좀 강점을 가진 중소형 건설주 눈여겨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신공영 투자 포인트는요? 네, 한신공영은 국내 25위권 정도의 중견 건설사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1조 4천억 정도가 좀 되는데 작년에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역성장을 했는데 예산은 업계에서 거의 50% 가까이 매출액 급증을 좀 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주잔고도 거의 업계 최고 수준의 약 4년치 정도의 수주잔고를 깔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건설업종을 볼 때는 이제 PF 잔고를 보셔야 되는데 회사가 작년 연말까지 PF 잔고가 2,200억 됐는데 최근에 이제 2천억 규모 자체가 착공이 좀 들어가면서 미착공 자체가 200억대 정도로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부실 요인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사의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회사가 최근에 2, 3년 동안 영업이익 자체를 거의 한 600억 정도까지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영업이익을 600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예사부터 지방 김천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을 했었는데 1순위 때에서 다 마감이 됐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또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이 종목은 1월달 이후부터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7, 8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기술적 지표상으로 본다 한다면 최근에 거의 14,500원대에서 15,000원 사이에서 거의 2달 가까이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산은 PBR 지표상으로 지금 0.3배밖에 안 된다는 관점에서 실적만 좋아진다 한다면 충분히 큰 기대 수익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 돌파도 가능하다. 현재는 이 15,850원권 52주 신고가에서 살짝 밀린 15,600원 부근의 움직임인데요.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15,000원대 돌파를 하면서 기술적 지표상도 매수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15,600원 아래권의 정도에서 공략을 해봐도 좀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대신 선절 가격은 최근에 종목이 14,5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14,500원 정도를 선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 이 건설주 가운데서 뽑아봤고요. 건설주 가운데 한신공영 눈여겨보자. 좀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종 인사이드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했습니다.